김준하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연두와 하늘이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준하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준하의 욕심이 물거품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김준하가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놀라운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준하는 자기가 은금실의 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김준하는 괜히 장세진을 불러다가 유전자 검사에 장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세진은 김준하가 부탁한 걸 들어준 죄밖에 없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준하가 은금실의 핏줄이 아닌 걸 괜한 장세진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김준하는 하늘이마저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준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김준하는 장세진이 돌아온 줄 알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했던 건데 김준하를 찾아온 사람은 장세진이 아니라 에카 수녀님이었는데요. 에카는 김준하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카가 전화를 했던 이유에서 김준하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하가 에카의 전화를 피했던 건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였죠. 김준하는 은금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딸기의 제사를 준비하다가 에카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는데요. 처음부터 김준하가 그런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연극이었습니다. 김준하는 엄마의 납골당에도 아주 오랜만에 찾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엄마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은금실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와서 엄마 제사를 지내겠다고 나선 거였는데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효자인 척하는 모습을 에카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카의 전화를 일부러 피했던 건데 이렇게 집으로 직접 찾아와 버린 거였는데요. 에카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느냐고 물었는데 김준하는 그냥 바빠서 그랬다면서 안 그래도 내일쯤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에카가 찾아온 건 은금실에게서 딸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온 거였죠. 에카는 오늘 엄마 제사를 지냈는데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요. 김준하는 시치미를 뚝 떼기로 했습니다. 바빠서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핑계를 댔는데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사를 지내는데 바빠서 누나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는데도 에카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제사는 잘 치렀느냐고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이 잘해주냐고 물었는데요. 에카가 이렇게 김준하한테 약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딸기의 친아들도 아닌 김준하가 엄마의 제사를 지내준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김준하가 입양아이기 때문에 에카는 김준하한테 더욱 무르게 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김준하는 할머니가 가장 잘해주신다고 하면서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카는 김준하의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하는 딸기의 핏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김준하를 은금실과 가족으로 이어준 게 에카였습니다. 에카가 경찰서에서 은금실을 찾아서 자기가 은금실의 손녀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에카가 자기 동생이라고 데려온 김준하도 은금실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에카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하는 딸기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김준하 역시 은금실의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에카마저도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짜 딸기의 정체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김준하가 계획한 모든 음모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준하는 에카가 돌아가고 나서 장세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는데요. 왜 누나를 장세진 마음대로 집으로 들여보냈느냐는 이야기였어요. 장세진이 에카를 집으로 들인 건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에카가 찾아오기 직전에 김준하가 친자 확인 검사가 불일치로 나온 걸 확인했었잖아요. 때마침 에카가 찾아왔으니 김준하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이유를 누나한테 물어보라는 의도로 에카를 집으로 들인 거였습니다. 김준하는 에카한테 자기 출생에 대한 비밀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생각해보면 김준하가 은금실의 손자가 아니라고 나온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김준하가 딸기의 친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딸기로 알고 있는 신명희가 진짜 딸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김준하와 은금실의 핏줄은 이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김준하는 자기가 입양하든 뭐든 딸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금실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김준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공찬식이 자기 핏줄이 아닌 태경이를 진짜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경이도 은금실의 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핏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신명희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 김준하도 태경이처럼 은금실의 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김준하가 주장하는 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신명희의 정체가 진짜 딸기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신명희가 은금실의 딸이 아니라고 하면 신명희의 아들인 김준하도 은금실의 손자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은금실이 등록한 유전자가 신명희의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명희가 딸기라는 결과를 통보했던 거였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명희가 맡긴 유전자가 은금실의 딸이었던 건 맞지만 그때 경찰서를 찾아서 유전자를 채취한 건 신명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희의 이름으로 유전자를 맡겨놓게 된 거였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딸기였습니다. 진짜 딸기는 신명희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신명희에게 연락이 오면 신명희가 은금실과 진짜 딸기를 이어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였는데요. 딸기의 베넷 저고리를 신명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진짜 딸기가 신명희에게 그걸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신명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에카에게 진짜 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게 된 거였는데요. 에카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저고리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당연히 엄마가 딸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딸기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친구였고 김준하는 은금실의 외손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겠네요. 진짜 딸기의 정체가 연두 엄마 강복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복님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는 일이 생기든 간에 은금실이 살아있는 딸기를 만나선 평생의 한을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